아동기와 청소년기 가로 학교 부적응 가로 닫고 학교 부적응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어렵지 않습니다. 학교 성적이 우수한 아이는 부적응을 보이지 않나요? 우수한 성적을 보이는 아이도 부적응할 수 있죠. 틀렸고요. 자 집단 따돌림 가해 학생이 피해 학생이 될 수 있나요? 그렇죠. 가해자가 피해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품행장애라고 하는 것을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여학생보다 당연히 남학생에서 더 많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고요. 낮은 자존감, 자아 존중감을 자존감이라 합니다. 낮은 자아 존중감은 학교 부적응의 원인이면서 결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존감이 낮으면 부적응할 수 있고 부적응하면 자존감이 낮아질 수 있다라고 하는 소리죠. 맞습니다. 자, 이것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낮은 자존감이 있다. 아이에게 낮은 자존감이 있으면 학교에 부적응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부적응이 나타나면 자존감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둘 다 성립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리을 지문입니다. 니은, 디귿, 리을 답은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18번 문제 어렵지 않아요. 충분히 여러분들이 풀 수 있는 문제. 19번 문제 들어갑니다. 21번 문제 별표 공격성. 매년 출제되고 있는 패턴의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공격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자, 반응적 공격성이라는 게 있고요. 관계적 공격성, 그 다음에 적대적 공격성 이런 것들이 쭉 세팅되어 있네요. 반응적 공격성은 끊어요. 타인의 행동을 적대적으로 해석하고 그것에 대한 보복으로 활용되는 공격성이다. 최근에 매스컴에 많이 나오는 게 보복운전 아닙니까? 보복운전이 뭐냐? 타인의 행동이 적대적이라고 이제 해석을 하고 거기에 대한 보복으로 공격성을 보이는 것. 그걸 우리가 반응에 의해서 나타난 거죠. 어떠한 타인의 반응에 의해서 나타난 것이라 반응적 공격성이라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개념 잡아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관계적 적대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관계에 대한 부분에서 여기 4번 지문에 나오겠지만 관계적 적대성은 여자아이들이 많이 씁니다. 여자아이들이 관계적 적대성을 많이 쓰고요. 맞습니다. 4번 지문 갑니다. 관계적 공격성은 사회적 배척을 통해 또래관계에 손상을 가하는 행동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배척, 대인관계에서 배척, 쉽게 말하면 따돌림 이런 것들과 연관성이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사회적 배척을 통해서 또래관계에 손상을 가하는 행동, 그게 바로 관계적 공격성이라고 말합니다. 여자아이에서 많이 나타난다. 이런 식으로 2번 지문에서 말씀드렸고 맞습니다. 부모의 비일관적인 훈육과 애정 철회는 자녀의 공격성 발달에 영향을 당연히 줄 수 있겠죠. 일관적이지 못한 훈육, 그 다음에 애정 철회, 부모가 애정을 철회해버렸다. 그러면 아이가 공격성이 발달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잘못된 부분이고 5번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적대적 공격성, 개인적 목표를 획득하거나 힘을 과시하기 위한 전략으로 활용되는 공격성을 말한다. 우리가 이제 어떠한 목표를 획득하거나 목표를 달성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힘을 과시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그랬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도구적 공격성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도구적 공격성, 적대적 공격성이 아니라 상대방을 적대시해서 그냥 무조건적인 적대시로 인해서 공격하게 되면 이건 적대적 공격성이 되는데 이거는 그런 개념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도구적 공격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에요. 그래서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적인 힘을 과시하는 것이 바로 도구적 공격성이다. 이렇게 정리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21번에서 잘못된 부분은 5번에 있었다.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21번 문제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22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22번 문제 기질입니다. 기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자, 기질에 대한 부분도 시험에 잘 출제가 되는 것이니까 별표. 발달은 영아의 기질과 부모의 기질 간 상호작용의 산물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발달이라고 하는 것은 이 영아의 기질이 있고 부모의 기질이 있는데 그 상호작용, 이 상호작용의 산물, 이러한 것들이 바로 기질 발달과 연관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맞아요. 영아의 기질과 부모의 양육 행동이 조화를 이루지 못했답니다. 부모와 영아 간에 모두 갈등을 경험할 수 있겠죠. 맞습니다. 토마와 체스라는 학자는 연구를 통해서 세 가지 기질 유형을 발견하게 됩니다. 토마와 체스가 발견한 세 가지 기질은 순한 아동, 더딘 아동, 까다로운 아동입니다. 순한 아동, 더딘 아동, 까다로운 아이, 이 세 가지의 기질을 토마스와 체스가 발견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순한 아동은 가장 바람직한데요. 수면이 규칙적이고 낯선 사람에게도 미소를 잘 짓는 아이입니다. 네, 순한 아동 맞습니다. 까다로운 아동은 낯선 상황에서 처음에는 움츠려듭니다. 들지만 곧바로 불안이 없어지고 흥미를 갖는다라고 했습니다. 낯선 상황에서 처음에는 움츠러든다. 낯선 아이에게도 미소를 잘 짓는 것은 순한 아동이라면 낯선 상황에서 처음에는 움츠러들고 곧바로 불안이 없어지고 흥미를 갖는 아이, 이것을 우리가 더딘 아동이라 합니다. 더딘 아동이라 합니다. 까다로운 아동이 아니라. 자, 그러면 까다로운 아동은 일명 문제아로 지목되는 건데요. 문제아로 지목되는 것이 바로 이제 까다로운 아이라 하는데 화를 잘 냅니다. 화를 잘 냅니다. 자, 고집이 셉니다. 그 다음에 공격성이 있습니다. 공격성이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써드릴게요. 좌절감을 쉽게 느낍니다. 좌절감을 쉽게 느낍니다. 자, 이 아이가 바로 까다로운 아동이 되겠습니다. 자, 정리가 됐죠? 네, 답은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22번 문제 해결했습니다. 23번 문제 들어갑니다. 인지발달과 연관된 문제입니다. 다음의 사고방식, 인지죠? 사고방식에 해당되는 피아제의 인지발달 단계는 쉽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TV 프로그램을 아빠가 재미없어 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답니다. 이것은 타인의 관점에서 고려를 못하는 거죠. 타인 관점 수용 능력이 부족합니다. 두 번째, 동일한 양의 주스가 넓은 유리잔에 담겼을 때보다 좁고 긴 유리잔에 담겼을 때 더 많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보존 개념을 아직 획득하지 못했습니다. 보존 개념의 미획득입니다. 세 번째, 해가 지는 것은 햇님이 잠을 자러 가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해는 잠을 자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 햇님이 잠을 자러 간다라고 했으니 이걸 물알론적 사고라고 합니다. 자, 세 가지의 개념을 다 적어드렸습니다. 이러한 특징이 있는 것이 무슨 기? 전조작기라고 말하죠. 전조작기가 되겠습니다. 답은 2번이 답이 됩니다. 자, 이러한 사례 문제는 이런 식으로 풀어낼 줄 아셔야 돼요. 그래야 개념이 선 거죠. 23번의 답은 2번이 답입니다. 24번 문제 들어갑니다.